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국의 변호사 그러니까 로펌 변호사 그룹 미국의 변호사 그룹이라고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SBLC든 DLC를 이제 발행해 준다. 이래서 이제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시디어를 이제 제시해 주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들이.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뭐 얼마 전부터 미국의 변호사 그룹, 미국 로펌에서 SBLC를 준다, 뭐 DLC를 준다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걸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의 로펌들은 뱅크 인슈트먼트 이슈에 물론 그 가정상의 보증 문제라든지 또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자문을 해주고 이런 경우는 있더라도 로펌에서 바로 SBLC를 이슈해 준다고 이러면 이게 제안, 프로포저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그건 솔리티케이션에 걸려요. 변호사들의 고유 업무 위반 행위로 이제 걸리는 거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호객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다만 진행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험 관계나 발행 은행 간의 어떤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어드바이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미국의 로펌이 어떤 개인이나 에이전트를 통과하여 여러분들에게 뱅크 인슈트먼트 SBLC나 DLC를 이슈해 준다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모르는 시절에는 이제 변호사에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얼마 전에 그 영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스캐머들이 가감하게 아이디를 위조를 해요. 바 어소시에이션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국내 분들에게 그 신분증도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뭐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주 그 고령자들, 변호사 중에서도 이제 고령자들 있잖아요. 뭐 80세 이상, 7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실제인 변호사들이 그 자기들의 그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변호사 등록증을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고 우편으로 보내주면서 나는 어느 주에 변호사인데 이렇게 은행 업무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SBLC를 이슈하고 또 자금을 론해주고 이런 일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변호사실이 접근을 안 해요. 어떤 컴퍼니가 먼저 LC를 열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변호사들이 다 일을 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비용 내는 이런 것은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통 계좌를 내 가지고 거기에 넣어두고 일종의 이제 에스코로 형태를 취하는 거죠. 넣어두고 이제 MT 799나 이런 것이 다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비용을 취하고 가져간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안심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설득을 시키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행을 할 때는 물론 실제인 변호사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은 여러분의 현금이 에스크로 어카운트식의 변호사하고 공동 계좌 뮤추얼 어카운트를 쓸 경우에는 나중에 그 돈이 빠져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 그 어카운트는 변호사가 열거든요. 은행에 가서. 그러면은 그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가게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가 그래요.
필리핀 어느 유명한 은행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제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우리 은행에 이 은행에 당신이 한 10,000불 정도 디포짓을 해놓으면 US 달러로 디포짓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LC를 열거나 또 LC가 왔을 경우에 뭐 모니타이즈를 하거나 이런 걸 도와주겠다. 실제로 그 필리핀에 뭐 은행에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은행에 가가지고 디포짓을 합니다. 그 은행의 부행장급을 만나가지고 디포짓을 해요. 하고 나면은 이것이 일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다 보면은 디포짓한 금액을 이제 리펀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때는 이 부행자의 교체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의 은행에서는 전임 부행자랑 바이스 프레지던트 한 게 돼가지고 우리들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돈이 그냥 홀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법률적인 소송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법률이 여러 가지로 차이도 있는 것이고 또 필리핀은 국가고 한국이고 이러다 보면 봤는데 에로사이마다 포기를 하게 되죠. 포기를 하게 되면 몇 년 뒤에 그렇게 하자고 속이던 브로커 연락이 또 옵니다. 와서 미스터 케이씨 그 돈을 왜 그렇게 놔두고 있느냐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돈을 이제 찾는데 협조를 해줘요. 해주고 자기들이 거의 한 50% 정도 묵도 가져가고 이런 경우죠. 그건 아주 이제 잘된 케이스고 못된 케이스에는 아예 한 20,000불 정도 디포짓한 거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뭐 부행장을 만났다. 또 변호사가 접근해가지고 뮤tual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넣어가 SBS를 만드는 일을 한다. 이런 것은 다 전부 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LC를 내고 DLC를 내고 SBS를 만드는 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크레딧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크레딧이 여러분이 내고자 하는 SBS가 1,000,000불이다. 그러면은 1,000,000불의 50% 정도는 500,000불 정도는 여러분의 은행에 뭐 저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은행에서 당신의 회사는 그 정도는 우리가 은행에서 크레딧 보증을 할 테니까 0,5%를 내라, 뭐 0,15%를 내라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토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3% 내지 4%의 그 비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할 경우에는 3% 내지 4%의 비용을 갖고 있으면은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이제 유럽이나 홍콩이나 외국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크레딧을 빌려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또 에셋을 빌리는 회사들 그 비용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비용으로 쓰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회사를 접하게 되면 뭐 3% 4% 하면 되는데 접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떤 에이전트를 통한다든지 그런 회사를 연계해주는 회사들이 아니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1+1 발행 쪽 또 이쪽을 소개해준 쪽 이래가지고 4+2 이런 개념으로 이제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이제 발행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어떤 회사나 어떤 개인이 미국의 변호사 그룹이 너에게 SBS를 해주겠는데 너가 그러면은 우리를 믿지 못한다면은 네가 한번 인터내셔널 로이어 국제 변호사를 선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법고시 제도나 현재는 이제 로스쿨 제도가 되어서 변호사 되는 게 쉽지만은 옛날에 사법고시 제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적인 정체성이라든지 또 신분 상승주의 이런 데 비추어 가지고 이제 이 변호사라는 개념들을 상당히 절대적 우위에 높게 봤거든요. 근데 현재는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법률에 의해서 의뢰하는 사람도 잘 알아야 돼요. 국제 변호사를 쓰거나. 그럼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로이를 찾는다 같으면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인터내셔널 로이 라이선스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 해외에서 이제 미국의 변호사나 또 유럽에서 이제 찾아도 심지어는 태국에서도 이제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런 사람도 찾았다. 다만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통역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에셋을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 이 서류가 맞나 뭐나 영어 잘하는 변호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황당한 거죠.
여러분이 영어를 잘한다면 국제 변호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은행을 상대로 해서 SBS엔 크레딧이 있다면, 자 그러면 열어주겠다는 회사나 열어주겠다는 어떤 로펌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티피케이션이 걸리기 때문에.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서 뭐 POF나 자기들이 발행했던 이력이나 이런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행의 인보이스에 따라 가지고 그 부담할 비용, 에셋을 빌리는 비용이라든지 또 발행되는 행정비 이런 것을 이제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의 변호사들이 SBS를 열어준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또 예를 들어 국제 변호사가 뭐 필요하다. 그 일종의 그냥 통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국제 변호사 딴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우리나라에 법학과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옛날 과거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도 법학과 4학년에 법학 사기를 갖고 있으면은 필요한 교과 과정만 이수하게 되면은 각 주마다 변호사에게 주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쉽게 다 취득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국내에서도 인터넷 강의를 받고 미국의 어떤 주에는 가가지고 몇 시간 출석 수업 받게 되면은 그냥 심플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제 국제변호사 다 되거든요. 일종의 한마디로 법을 아는 통역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갖고 있는 어떤 신분지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는 그러한 뭐 변호사 문제라든지 또 절대 우위적인 문제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갇혀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제 변호사가 있고 또 뮤tual 어카운트 열고 이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발을 당기게 되면 하나에 빠져갑니다. 뭐냐? 결국 그렇게 제형 컴퍼니들은 변호사를 앞세웠다 부르지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발행해주는 회사를 연결해주면 괜찮은데 발행을 하기 위한 또 발행 비용도 나중에 요구를 하게 돼요. 왜냐? 앞에 들어간 변호사에 대한 디포짓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발을 담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국제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미국의 변호사 그룹이 뭐 LC를 해준다. 그런데 아예 여러분들 거기에는 귀담아 듣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다. 변호사는 단지 이 이슈 과정에서 여러분의 돈이 움직일 때 어떠한 그것을 뭐 인도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행방불명 안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인데미니티를 해가지고 이것이 발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발행하는 측에서 어떠한 페널티를 한다. 이런 데서 이제 하나의 공인을 받는 그런 데서 이 변호사를 쓰이는 것이지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크레딧을 만들고 은행과 같이 이런 이슈에 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뱅크 인스튜트를 만드는 중요한 것은 크레딧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아시고 또 다음 기회에는 뭐 어떤 회사가 무엇을 하면은 LC를 만들어주기나 그거 다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의 크레딧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내 크레딧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런 것을 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검토되고 난 뒤에 여러분이 뱅크 인스트루먼트에 접해야지 여러분이 실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하십시오.